안녕하세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국회법령상 광역도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옳은 것은 1번 시정구수가 공동으로 광역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장 승인받아야 한다. 1번은 상식입니다. 승인은 직권 상급. 그러면 시정구수의 직권 상급은 누구요?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되죠. 네, 도지사 그래야지. 시장 군수가 공동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으면 도지사 승인받고. 2번 광역계권이 도 관할구에게 속해 있는 경우 도지사 지정 요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권을 지정한다. 광역계권 지정권자가 국장하고 도지사인데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광역계권이 도 관할에 속해 있으면 도지사 지정 그래야죠. 틀렸고요. 3번 시도지사가 광역도를 수립할 때 시, 군, 의회와 시장, 군수, 의견, 정치. 광역과 기본계획에서 지방에는 어디 지방이니까 자꾸 이걸 물어봐요. 어디 지방이요? 자기 지방, 자기 지방. 시도가 하면 시, 도, 의회하고 시장, 군수, 의견 드려야 되고 3번도 틀렸네요. 4번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를 수립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면 단독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 있다. 얘는 어쩐가요?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시장, 군수가 공동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단독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도 있죠. 4번은 맞네요. 5번 광역계권이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장이 수립한다 그러면 안 되고 광역국회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그때는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요약집 펴가지고 광역도시계획 봐보세요.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요약집은 항상 있어야 돼요. 요약집 17페이지입니다. 요약집 17페이지. 없는 분들이 옆 사람하고 좀 같이 보세요. 요약집 17페이지 보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1번 의.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포인트가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계획권. 함정은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 그게 함정이고 광역과 기본계 구성력이 없으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두 번째 광역계획권 지정은 암기해야 돼요. 국장하고 도지사가 하는데 이 정도는 암기해야 돼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지정. 그건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 수립 승인에 관한 사항인데 광역도시계 내용은 중요성이 없습니다. 둘 이상 도시 묶어가지고 방향 제시하니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거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없어요. 2번 광역도시계 수립기준 자우지간 공법 40문제는 어디서 나오든 간에 수립기준 하나는 반드시 나와요. 무슨 계획의 수립기준은 100% 국장이 정한다. 그 다음에 수립권자에 관한 사항인데 수립권자. 자, 먼저 1번 일단은 광역도시계획은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그 질문 알아야 돼요. 동그라미 1번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그거 알고 구체적 구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만드냐 그러면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만드는데 구분해가지고 첫 번째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원칙은 시장, 군수가 공동수립. 공동수립하다 내용에서 합의가 안 되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 도지사가 조정해주면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시장, 군수가 3년 내 승인 신청 안 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 세 번째 이 지금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요청하면 도지사가 또 단독 수립. 그래서 세 번째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하고 공동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으면 시도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 시도가 공동 수립해야 한다. 근데 이게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할 수 있고 시도가 3년 내 승인 신청 안 하면 국장이 할 수 있고 또 국장은 시도 요청받아서 국장은 시도하고 공동할 수도 있다 그러고요. 그러면 넘겨보면 2번 조정인데 조정은 시장, 군수가 공동하다가 시도가 공동하다가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하는데 간단하게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조정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조정 신청하고 좀 자세히 살펴보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한다. 단독 조정 신청이 들으면 조정 안 해줘요.
협의하세요 권고하고, 기간 내 협의가 안 되면 조정하고, 공동으로 신청 들으면 바로 조정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도시계획에는 심의는 해야 되고 회의는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정해주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번 수립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첫 번째 기초조사입니다. 광역도 수립하던 변경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하여야 한다. 관리계획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개발계획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고 광역 기초조사는 생략이 안 됩니다. 기본계획 기초조사 생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관리계획 기초조사 생략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광역과 기본계획은 기초조사 생략이 안 되는데 관리계획은 생략이 된다. 자꾸 반복해야 돼요. 두 번째 의견정지인데, 주민과 전문가 의견정지. 자, 광역과 기본계획 의견정지가 공청이고 관리계획은 공남이고, 저기 도시개발법 가게 되면 공남 또는 공청회. 시험 문제는 4군데밖에 안 되니까 반복해요. 광역과 기본계획은 공청을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고, 관리계획은 공남을 통해서 주민 의견 듣고, 개발계획은 공남 또는 공청회인데, 개발계획이 좀 복잡하죠? 공남 또는 공청회. 공남이 공고 연락인데, 공고는 어디 한다? 일간신문하고 홈페이지인데,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공고하고 홈페이지, 100만 이상이면 공남 후 공청회 해야 한다. 거기까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자, 먼저 공청입니다.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기도 공청회 개최하고, 공청회 개최는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하고, 생략이 없다는 얘기요. 반드시 하고, 타당한 것은 반영하여야 한다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시도가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하고 시장 군수 의견 듣고, 그러면 시도의회하고 시장 군수 며칠 대답하고 30일. 시도 가게 되면, 시장 군수 가게 되면 시군의회 듣고, 시군의회 그것도까지 30일. 이렇게 수립해서 승인 절차 승인. 자, 승인 신청은 누구한테 그러면 첫 번째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 시도지사는 국정한테 승인 신청. 승인 신청 받은 국장과 도지사는 협의하고 심의하고 승인하는데, 협의가 먼저 심의가 먼저요? 의심하지 말고 심의가 나중입니다. 협의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협의 요청 받은 며칠이고 30일 의견 대신. 두 번째 심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인하는데, 좀 주의할 것은, 자, 시도가 수립했으면 국장 승인 받죠.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면 도지사 승인 받는데, 거기까지는 지금은 상식이고 주의할 것은,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면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거기다 신경 써야 돼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면 승인 받지 않는다. 그래서 국장과 도지사는 승인했으면 항상 누구한테 주라고? 협의했던 기관장한테는 항상 주는 거예요. 협의했던 관계 행정기관의 자에게 주고, 그리고 국장은 누구한테? 신청했던 시도한테, 도지사는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주면, 시도 시장군수가 들고 가서 공고했다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합니다. 거기까지가 광역에 관한 사입니다. 1번 문제 답은 4번. 문제 2번입니다. 도시관리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주민은 공원 설치 변기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계에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주, 기, 지. 기반시설과 지구단인데, 기반시설, 지구단인데, 이거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원은 뭡니까? 기반시설이요. 1번 할 수가 있습니다. 5. 2번,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토지 적성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 정도면 공법은 실력으로 다 풀 수가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실력과 눈치가 조화를 이래요. 눈치.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 환경성평가, 환경성검토, 적성평가, 재취하수문서, 생략성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 툭던데 이러이러면 생략할 수 있다.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할 수 있다. 지문 하나 나오면 100%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 그래야 되고. 3번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부합돼야 되며, 부합하지 않는 도시관리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효자, 효력이 없다니까 무효 얘기인데 효력이 없습니까? 효력에 영향이 없다.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럼 무슨 뜻이요? 그대로 유효하다 이 얘기입니다.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과 기본계획 부합해야 되겠지만, 적합해야 되겠지만 적합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이 얘기입니다.
4번 도시관리의 결정 효력은 지용등을 고시한 날 중요고 4번은 분명히 답 나온다 생각하고 중요. 5번 도시관리는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에서 신청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래서 2번 문제 답은 3번입니다. 요약집 2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2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1번 의미 성격에 관한 사인데 도시관리계획은 하나의 도시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 도시군 하나의 도시의 개발정비 보존수를 받는 일정한 계획이다. 그러면서 도시관리계획은 공용제한 중 계획자로서 구속적 계획이고 처분성이 있죠. 즉 도시관리계획 결정 행정처분. 처분이 뭐라고?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을 한다. 따라서 판례는 도시관리계획을 행정처분을 보고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그래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몇 개 있습니까? 6개죠. 1번이 뭐예요? 용도 지역지구. 2번이 구역. 용도 구역에는 개, 시, 수, 도, 입. 입지규제도 이 용도 구역 맞아요. 세 번째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획. 네 번째가 개발사업 정비사업.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 여섯 번째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인데 그 6가지 중에서 이 주의해가지고 6가지 중에서 그 중에 일부는 결정 그 자체로 목적 달성되고 일부는 사업이 수반돼야 목적 달성하는데 사업이 뒤따라가야 목적 달성하는 게 2개 있어요. 기반시설하고 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뭐가 돼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 3개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도시계획 사업이라 한다. 왜 3개가 도시계획 사업인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3개만큼은 사업이 수반돼야만 목적 달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 위반 결정절 첫 번째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 광역 절차를 준용한다. 근데 기초조사 생각해 보게 되면 광역에서 이러죠.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할 때 이 광역도시 수립 변경할 때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어쩌고 조사 측량회가 하의한다. 이런 내용들 조사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계획 기초조사를 뭐라고요? 광역 절차를 준용한대요. 광역 절차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똑같이 그대로 쩐다. 조사 측량 하의한다.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추가돼요? 조사 항목에 이 조사 항목에 이것 말고 2가지가 추가되죠. 뭐가 추가돼요? 재적성평가 제하고 그리고 토지적성평가하고 재취약수 분석 2가지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 조사 항목에 얘가 먼저 나는데 토지적성평가하고 재취약수 분석 2가지가 추가가 되고 그러면 이제 관리계획은 기초조사가 관리계획도 이해를 그래요. 광역 절차를 준용한다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이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추가된 항목이 추가 항목에 여기는 환경성 검토가 추가되고 또 토지 적성 평가가 추가되고 또 재취약수 문제 3가지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역과 기본계획의 기초조사 얘는 생략이 돼야 안 돼요. 생략이 안 돼요. 얘는 생략이 돼야 안 돼요. 얘는 생략이 됩니다. 얘들은 생략이 돼야 안 돼요.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략이 돼야 안 돼. 이걸 그럼 생략이 돼야 안 돼. 광역과 기본계획 기초에 생략이 안 되는데 기본계획 추가되는 거 이게 재취약성하고 토지 적성평가 2가지는 추가됐지만 얘는 생략이 되고 관리계획은 기초조사는 생략되고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취약성 문제 전부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나오니까 21페이지 다시 1번 기초조사 해가지고 첫 번째 광역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일단은 법에서 하라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위법하다는 말 뜻은 위법 상식입니다. 하라는 거 안 했으니까 법에 어긋났다고. 2번째는 기초조사 내용에 3가지 추가된다.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취약성 분석이 추가된다 이 얘기고. 그러면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취약성 생략사항이 많다는데 하나 툭 던졌다. 그게 아까 문제 2번 아닙니까?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적성평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심하지 말고 있다 그래야 돼. 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수도 없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인데 주민의 의견 청취가 광역과 기본계획은 공청이지만 관리계획은 공고, 열람
열람기는 14일 이상 보여주고 열람기간 만료하면 60일 내에 반영한다만 결과 통보하고 그러면서 광역과 기본계획은 생략이 안 되지만 관리계획은 생략이 됩니다. 국방상 기밀, 경미한상 변경 그러면 주민 의견증 생략할 수 있다. 뭐 생략하냐 중요가 아니까 주민 의견증지 생략상도 있다. 그 정도 알아놓고 밑에 판례는 뭐냐 그러면 주민의 의견 정치를 거치지 않고 위반 결정된 도시관리는 위법하다. 당연히 법이 어긋났습니다. 하라는 거 안 했으니까. 근데 이때 이 법은 너무 명백중대한 위법이니까 당연 무효다. 그렇게 판례고 지방의 의견 정치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 위반하는 거. 도시관리 몇 가지가 있는데 6가지인데 기초조사는 뭐 하래요? 다 하래요. 주민의 의견 정치 뭐 하래요? 다 하래요. 지방 의견 정치는 그 중에서 3가지만 3가지. 그러니까 3가지가 뭐냐 이러고 암기를 해야 돼요. 6가지 중에서 지방의 의견 정치는 3가지만 합니다. 첫 번째 용도, 지역지구, 구역. 두 번째 광역시설. 세 번째 기반시설. 그래서 그 3개는 암기해야 되고 3가지 위반할 때는 의견 정치합니다. 지방 의견 정치 암 좀 해놔야 되고 넘겨보면 이제 도시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관리계획 위반 규정 자,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기본과 광역에 들어맞아야 된다. 부합해야 된다. 부적합해도 유효합니다. 절대 무효는 아닙니다. 두 번째, 위반자는 위반할 때 도시관리 도서 보호자는 계획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자, 이제 위반권자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관리계획 위반은 주민은 할 수가 없고 원칙은 누가 합니까 하면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군수가 위반해야 한다. 둘 이상의 도시에 걸치면 만나야죠. 협의해야죠. 공동 위반할 수도 있고 공동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자를 처할 수도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그 둘 이상의 시군이 도 밑에 있으면 도지사가 위반자 지정.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 위반자 지정. 거기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 위반해야 한다요. 두 번째, 국장, 회장, 도지사는 할 수 있다. 뭐 하는가 묻지 말고 국장, 회장, 도지사는 끝맺음이 할 수 있다. 그 말만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위반 제한인데 아주 출제가 잘 돼요. 주민 이해관계를 포함합니다.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은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6가지인데 제한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기해야 돼요. 뭡니까? 주, 기, 지 해가지고 기반시설, 지구단위 2가지는 위반 제한할 수 있고 문제에서 뭐 할 때 허가 신청할 때, 인가 신청할 때, 승인 신청할 때, 제한할 때 이러이런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99.9%를 맞으니까 의심하지 말아야겠어요. 첨부 서류는 의심하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그래서 위반 제한할 때 도시관리 도서와 보호자는 계획서면서 첨부해서 제한합니다. 제한받았으면 결과 통보는 45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 30일 연장하다. 그러니까 문제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45일 내 결과 통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럼 75일이요. 문제점을 그러고도 만든다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45일. 좋아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75일.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비용부담은 제한자 협의해서 항상 똑같죠. 뭔가 제한해서 할 때 비용부담은 언제나 협의해서 전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수립기준은 100% 국장이고 결정하기서 협의하고 심의하고 협의 관계부처 며칠 30일 심의 내용 보지 말고 장관이 하면 당연히 누구고 중도위 지자체당은 지도위 포인트는 공동심의 도시관리계 6가지인데 공동심은 딱 하나 있다. 암기하죠. 뭡니까?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 계획만 공동심의한다. 그리고 협의심의 생략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국방상 기밀 경미한상 변경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결정고시인데 결정권자가 결정하고 직접 고시합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하냐 그러면 자 도시관리계획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에서 신청받아 결정합니다. 대도시면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세 번째 주의하죠.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 지원변경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도 직접 결정한다. 국장만 할 수 있는 거 암기해야 돼요. 국장 위반한 거 개발장교 국가계 연계된 시가 조정교 입지규제 그럼 국장만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 것은 수산자원보호局이렇게 결정권자 결정하고 본인들이 직접 관보 공보에 고시하고 그 서류가 몽땅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지 시장군수한테 가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시장군수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이 찾아오면 보여만 주는 거예요.
며칠 보여줍니까? 기간이 없다죠. 언제든지 봐야 된다. 기간 없음. 자, 결정 효과에서 1번 혈액 발생 아주 중요합니다. 혈액 발생 지연되면 고시 한날. 여차하면 걔는 답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2년 전에는 결정고시 5일 후였는데 법이 개정되고 작년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 답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어요? 오래 쓰려고. 그러니까 결정고시 5일 후가 아니고 지연되면 고시 한날 반드시 함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득권 보호인데 도시관리계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이죠. 착수한 사업은 영향받지 않고 계속한다. 단 시가 수산자 결정되면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신고한 행위가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시가 수산자는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거기까지는 반드시 알고 그 다음에 안 보이지만 신고한 행위가 건축하기 위한 형질변경이면 형질변경 완료하고 3개월 내 허가 신청하면 거기까지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형도면 곳인데 지형도면 곳은 아무리 봐도 출제 가능성이 없어요. 무시해야 돼요. 그게 무시해야 되고 재검토 정비의 가능성인데 광역은 재검토 정비가 없지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문제 3번입니다. 3번 국회법령상 다음에 용도적 중 검표일 기준이 세 번째로 높은 지역은 보너스인데 반드시 나옵니다. 검표를 나오든 용도를 나오든 좌우지간 한 문제는 나와요. 중공업은 몇 프로입니까? 70이죠. 유통상업은 80이고 이종 일반주거는 60이고 계획관리는 40이고 자연환경은 20이고 세 번째로 높은 거니까 답은 3번이네요. 검표일 용적률 반드시 함께해야 돼요. 검표일 검표일이 뭡니까? 검표일은 건대, 용적률 뭡니까? 연대. 이거는 국계법에서 절대 안 나와요. 건대, 연대 어디에 있어요? 건축법이니까 거기 가서 나오고 검표일 숫자 쫙 암기하고 쫙 암기해야 돼요. 자, 이런 게 우리는 이런 게 보너스예요. 보너스. 검표일 제한 시간을 5초 합니다. 556657 9887 777 투투투 4투투 투투 암기해야 돼요. 어제 제가 저기 광주에서 수업하고 왔는데 교수님 나는 이거 아무래도 해봤자 잊어먹으니까 아침에 일찍 가서 책상에다 쓸 겁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게 간혹 가다가 싹 써놨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있습니다. 2줄 일어나세요. 진짜요. 2줄 일어나세요. 바꿔버린다니까. 일어나세요. 책상 들고 일어나는 거요? 안 되죠. 책상은 아니 책상 실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써가지고 안 돼요. 써가지고 안 돼요. 쓰긴 써야 되는데 이걸 머리에다 써야지 책상에 쓰면 안 돼요. 암기해야 되고 별거 없어요. 용적률 100, 150, 200, 20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00, 300, 400, 80, 100, 100, 180, 80, 80, 80 반드시 나오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문제 4번입니다. 용도, 지구, 지정 목적 틀린 것은 보너스입니다.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 자,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는 문화재 쭉 가게 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보호, 보존 그 말이 기다려야 돼요.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재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 보존 그러면 역사 문화환경 보존 맞습니다. 특정 용도 제한,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게 특정 용도 제한 맞습니다.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최고 고도지구. 좌우지간 고도지구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최고 고도지구. 토지 이용을 고도하고 최고니까 고도하고 경감보호에서 건축 높이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이것은 최저 고도지구. 토지 이용들 고도하는 건물이 높게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최저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자연취락,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제 취락 정비. 그 다음에 산업 유통 개발은 공업,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용도지구 최대한 빨리 하면 훅 훑고 갑니다. 용도지구 요약 29페이지요. 오늘하고 다음 주 해가지고 이거 한 바퀴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용도 지구입니다. 29페이지 용도 지구. 첫 번째 지역 그러면 평소에 돼. 지역 하나 둘 셋.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인가 공급은 정리해. 중복 안됨. 도시관리계 결정. 그러면 지구 그러면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중복 뱀. 도시관리 결정. 그러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용도 지구 그러면 첫 번째 지정 목적에서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리고 도시별 결정이다. 참고 용도 지구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전국 토지 일부니까 일부 필요할 테니까 일부니까 국지적으로 필요할 테니까 임의적이고 두 번째 지역에 관계없이 용도 지역하고 전혀 관계없이 지구 지정한다. 지역 위에 추가로 하니까 부가적 이런 뜻이고 둘 이상 용도지구 중복 중첩이 되고 지역 지정만 가지고 달성할 수 없는 특수 목적을 달성해서 지구를 지정합니다. 지구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평도시지 경미, 거시기, 거치, 방방트 그쯤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용도 지구가 세분되는 것은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장, 시도, 대도시장은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를 세분하는데 경미, 거시기, 거치, 방거이죠. 경 그러면 자, 수, 시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경관 함정이 없어요. 미 그러면 중력일,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역사문화, 역사문화 미관지구 문화재 쭉 가게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미관 유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요.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보존지구는 역중생인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문화재 쭉 가면 뭐가 있다? 보호보존 그러니까 미관 유지가 기다리냐 보호보존 기다리냐 그걸로 잡아내면 되고 중요시설물 보존지구에서 중요시설이랑 국방상 중요시설이다. 그건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시설 보호지는 학교, 공용, 항만, 공항 함정 없습니다. 개발지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형, 복합 특정, 주산, 관복 등 함정 없어요. 고도지구는 그 자체가 함정이죠.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최고한도를 정한다. 최저고도지구는 최저한도를 정한다. 취락지구 중요고 자연취락 그러면 녹지관리, 농립, 자연환경 보존 취락정비 집단취락은 개발지향적 취락정비 방제지구는 자연방제, 시가지 방제 중요성 없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데 방제되면 당연히 자연방제고 바닷가, 산 근처 그런 데 당연히 시가지 반대는 반대 네. 우리가 앉아있는 데가 시가지고 넘바산 그런 데가 자연이고 그 정도 상식을 하고 2번 시도 지금 우리가 경미, 거시기, 거치, 방 거기까지 세분되는 것은 대통령령에서 세분할 수 있다고 그랬고 또 시, 도, 대도시 전로 또 세분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경미특 경감, 미가는 세분되는데 또 세분이니까 추가 세분할 수 있다고 그랬고 특정은 세분이 안 되는데 세분할 수 있다. 따라서 시, 도, 대도시 전로를 세분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경미특 이러고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시도, 대도시 전로의 무슨 얘기인가? 지역은 법령 외 새로운 지역을 만들 수가 없지만 지구는 법령 외 새로운 지구 만들 수 있다. 그 기억해야 되고 방제지구 1번 지문 좀 신경 써요. 시도, 대도시장은 연안 침식이 진해지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 방제지구 지정 변경 도시관리 결정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니까. 시도, 대도시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된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방제지구 지정하여야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구 안의 건축자인데 용도 지구 안의 건축자 그러면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없으면 절해입니다. 절해인데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6개가 쫙 있어요. 첫 번째 고도지구면 도리 도시관리계 공항시설보지구 항공법 자연취락지구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 개특법 개발진흥지구 개발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 그리고 방화지구가 건축법 나머지 전부 다 절해인데 보존지구는 절해가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보존지구 뺀 나머지는 절해가 정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거기까지 쫙 끼야만 용도지구가 풀립니다. 그래서 4번 답은 3번이었고 5번입니다. 5번 같은 문제 나오면 공법에서 계산 문제가 기본 2문제 나오니까 5번 같은 문제 나오면 항상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번 시험에 합격한다 생각해야지 1등한다, 고득점 1등한다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얘기하지만 순서대로 풀면 무조건 떨어져. 패스 통과해야 돼요. 5번 같은 문제는 패스 끝난 다음에 다시 빨리 풀고 되돌아올 거. 쉬운 거 먼저 해야 되니까. 자, 5번입니다. 국회법령상 한 필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토지가 500은 준주거, 300은 근린상업, 200은 중고급. 오라 3개씩이나 있네. 다음 잘 보고 이 대지에 적용할 가중평균 용적률은 몇인가?
평소에 2개 연습했는데 3개 나왔네, 3개. 영동률 별거 있습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지. 대지 면적 얼마래요? 1000. 아예 얼마나 계산을 쉽게 출제자가 이 정도면 진짜 이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1000. 계산하기 쉽게. 연면적 합시다, 연면적. 연면적 별거 없습니다. 자, 500은 준주거니까 500 곱하기 준주거 용적률. 얼마요? 400. 4 플러스 그 다음에 300이 근사급이네. 300 곱하기 근상은 얼마입니까? 707. 그러면 여기에다 또 플러스 200은 뭔가요? 200은 중고급이네. 중고급은 300이네. 200 곱하기 3 이러면 끝났죠. 5 사 얼마? 2000. 37에 20에 2100. 23은 6. 이거 다 더면 얼마입니까? 4100, 4700이네. 다 더면 얼마요? 4700이니까 1000분의 4700 얼마입니까? 470%. 답은 5번이에요. 이 대지의 문제가 지금 이 문제 가지고는 이 가중평균 용적률 얼마요? 470. 이 대지의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은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 그러면 무조건 더한다고 무조건 답은 얼마라고요? 4700. 이게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요. 문제는 아주 단순하지만 뻔히 아는 문제 안 풀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안 된다. 그 다음이 안 되니까 일단 어쩐다고 패스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오는 게 맞습니다. 그 문제 6번 가기 전에 그 부분을 읊어줄 테니까 빨리 한번 짚고 갑시다. 유학집 34페이지인데 34페이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쳤을 때 첫 문제 반드시 나요. 반드시. 안 날 수가 없어요. 자, 하나의 대지가 유학집 34페이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쳤을 때 일단은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 도로띠 상해 보면 660 이하 있어야 돼. 없으면 처음에 안 나와요. 몇 번 얘기했어요? 분명히 330 이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었을 때, 없으면 처음에 안 되니까. 있었을 때 건축 제한은 어디로 가고 면적이 가장 넓은 데로 따르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을 쓴다. 단 건축물이 포인트는 건축물이 미광고도 걸치면 건물들이 전부 다 미광고도 쓴다. 거기까지가 1번이요. 2번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을 따르는데 방화지구가 그 밖의 경계 방화면 구에 가면 그 밖은 그러하지 않는다. 방화지구 안 쓴다. 세 번째 대지가 녹지 지역 내외에 걸치면 무조건 각각입니다. 무조건 각각인데 녹지 안에 건축물이 미광고도 걸치면 건물 대지 미광고도를 따르고 건축물이 방화지 걸치면 건물 전부 방화지구 따릅니다. 단순하지만 그 부분은 100%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정리 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입니다. 6번 도시계 시설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A도 B군의 경우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 관할기관의 도시계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수없이 연습했어요. 서울시 도로는 누가 만든대요? 서울시장이. 서울시 공원은 누가 만든대요? 서울시장이. 서울시 전기는 누가 넣는데요? 한전이죠. 한전이. 왜 한전이 한대요? 법에서 한전이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 시설 사업은 누가 한다? 이 법이나 타법에 법의 규정이 있으면 그 정하고 법의 규정이 없으면 누가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한다. 지금 A도가 도시입니까? B군이 도시입니까? 군이 도시지, 군이.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한다고요? 군수가 한다. 1번은 O. 2번입니다. 도시계 시설사업 시행자, 특별시광역시 특자의 특사대 시장을 제외하고 도시계 시설사업 시행자는 실시를 작성할 때는 특별시광역시 특자의 특사대 시장수 인가받아야 된다. 암기 좀 해야 돼요. 암기 좀. 실시에 인가한 자 누굽니까? 국장, 시도, 대도시장. 그래서 도시계 시설사업 시행자 가로 딱 치고 국장, 시도, 대도시 제외 가로 딱 닫고 도시계 시설사업 실시를 작성했으면 국장, 시도, 대도시장에 인가받는다. 2번 틀렸네. 3번 특별시장의 실시에 인가할 때 이러이런 조건부 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법에서 조건부 인가, 조건 허가, 조건부 승인 100% 있습니다. 100%. 없는 데서 있다고 안 물어봐요. 있는 데서만 있다고 물어봐요.
4번 도시계 시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계 시설 사업 분할 시행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5번 도시계 시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계 시설 사업 시행에서 필요한 때는 등기소,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청에게 무료로 필요한 사진 열람, 복사, 등 초본, 교부 청구할 수 있다. 간단하게 있다 그래야죠. 요약집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 절차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 절차.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란 도시계획 시설을, 또 기반시설을 그러지 말고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럼 제일 먼저 도시관리계 딱 결정하죠.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로 결정되면 뭐가 됐어요? 도시계획 시설이 됐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것이 하고, 그럼 이제 2년 내에 뭘 만들 것이고,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 것이고, 단계별 집행계획 위에서 시설의 설치 시기가 됐으면 이제 시행자가 나와서 뭘 만들고, 실시계 만들고, 인가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인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시기를 정하는 계획이요. 언제 하는가 시기 정하는 계획입니다. 누가 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원칙은 이건 일반적이니까 특별시광역시 특자의 특단의 시장군수가 단계별 집행에 수립해야 된다. 국장, 도지사는 할 수 있다. 수립기간 얘는 신경 써야 돼요. 도시관리계 결정것이 2년 알아야 돼요. 결정것이 2년 내 단계별 집행에 수립해야 된다. 왜 단계별이냐? 1단계, 2단계 나누니까 단계별이다. 3년 이내 하는 게 1단계, 3년 후에 하는 것은 2단계입니다. 그래서 단계별이고, 매년 2단계를 검토해서 3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어 1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랬고, 단계별 집행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시광역시 특자의 특단의 시장 군수가 공고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협의하고 수립하고 공고한다. 절차가 없어요. 협의해서 수립하고 공고한다. 밑에 주의사항은 좀 주의 알아서 보시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인데 시설사업 원칙은 이 법이나 타 법의 규정이 없으면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광역시 특자 특단 시장군수가 시행한다. 둘이 사는 도시에 걸쳤다. 협의해서 시행자는 무조건 정하는 거. 협의해서 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다. 그 둘 이상의 도시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정해주고, 둘 이상의 도시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시행자 정해줍니다. 거기까지가 원칙입니다. 특별시광역시 특자 특단 시장군수가 시행한다. 예외 국장 할 수 있다. 도지사 할 수 있다. 비행정청 할 수 있다. 비행정청이 하려면 별도로 국장, 시도, 시정으로부터 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데, 이 비행정청 안에는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더라고요. 민간이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수용권 남용 방지에서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을 동의받는다. 그러면서 이 시행자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위에서 하는데, 우리 시험은 비행만 나오니까 비행정청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해야 된다. 거기까지 이제 시행자 관한사항이고, 그럼 옆에 실시계획인데,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은 사업계획 쓰죠. 누가 만듭니까? 시행자가. 필요하면 둘 이상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할된 지역별 실시계획 만들 수 있다 그러고, 자, 인가권자인 국장, 시도, 대주는 바로 인가 않고 14 이상 열람해서 의견 듣고 인가하는데, 인가권자 암기해야 돼요. 국장이 제정한 시행자는 국장인가, 나머지는 시도, 대도시장에 인가받습니다. 중요하고, 인가할 때 조건부 인가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보증, 부도, 민간이니까.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예치 안 합니다. 이행보증 예치 사유는 굴, 비, 발, 차, 기. 굴차, 비탈면적은 발파, 차량통의 기반 설치, 굴비, 발차기 기억하시고, 실시기에 인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은 많습니다. 왜?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미리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의제되는 사항은 많다 그러고, 시행자 보조처에서 자 시설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토지든 뭐든 좌우지간 시설사업 필요하면 뭐든지 수용사용할 수 있다. 그럼 딱 맞아요. 특히 필요하면, 그냥 필요하면 토지든 건물든 수용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필요하면 인접한 토지 건축물은 일시사용. 필요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고, 필요한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얘기 하니까 이렇게 도로 결정되면 도로 부지 안쪽에 있는 것들은 얘는 필요해 안 필요? 필요하니까 뭐든지 수용사용. 얘는 필요해 안 필요? 안 필요지 안 필요지. 안 필요하면 붙어 있으니까 뭐라고요? 인접지. 인접지는 뭐하면 특히 필요하면. 특히 필요하면 뭘 할 수 있다? 일시 사용은 할 수 있다.
포인트 이제 인접지는 일시이상.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준용한다. 그럼 이 법이 두 개 딱 나와죠. 실시기의 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를 본다.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입 토지 출입은 나중에 하고 관계서를 무료 열람할 수 있다고. 이해관계 주소 거소 불분명하면 송달에 가면서 공시할 수 있다고. 국공유지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가 양도할 수 없다. 하면 무효다. 하면 무효다. 취소가 아니고 무효. 거기까지가 시설사업 시행 절차입니다. 7번입니다. 문제 7번.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수 청구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1번. 매수 문제가 지자체인 경우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시설재권 발행할 수도 있다. 매수 무자가 지자체면 의사에 반해서 소유자가 싫어해도 채권 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다 그래야죠. 부재부동산 비업무 3천만 원 초과하면 싫어해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2번 매수 청구 대상 토지는 시설 결정이 있는 후 10년 이내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 시설부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한다. 가로 안에 실시기에 인가는 그에 상당 절차가 진행된 제외. 딱 맞았죠? 결정되고 10년 내 설치가 안 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사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10년 내 설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실시기에 인가나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행해졌으면 매수 청구가 안 돼요. 요즘은 그 가로 안의 지문이 잘 나와요. 가로 안의 지문. 실시기에 인가나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면 매수 청구 안 됩니다. 3번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매수 청구권은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죠. 내 땅 사가 그러면 사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개월 내 판단해서 살게 말게 대담하면 되는 거예요. 사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형성권이 아니므로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 군수에게 매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5번 매수 문제는 매수 청구했으면 언제까지 결정 대답하라고요? 6개월. 5번 틀렸어요. 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청구는 얘도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아직까지 빼먹은 적이 없어요. 저도 만들어 놓고. 요약집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자, 시설부지 매수 청구 첫 번째 출발. 첫 번째는 10년 내 결정하고 10년이 지나도 설치관도 지목이 됩니다. 대인 토지 소유자. 10년 전 설치관도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인데 그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가로 안에 지문 신경 써야죠.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됐으면 매수 청구가 안 돼요. 설치가 안 됐다 해도 실시계획 인가가 났으면 매수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지목으로 오직 대인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그러면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구상에 탈 수 있다. 단, 이 법이나 저 법에도 시행자가 정해있으면 그자한테 탈 수 있다. 또 법에서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한다? 설치 관리 의무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자한테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 서로 다르면 누구한테 한다? 설치 의무자가 해야 된다. 올해 간평 시험 문제가 거기였습니다.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 서로 다르면 누가 하냐? 설치 의무자에게 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2번 이제 매수배 결정 암기합시다. 내 땅 사가세요. 6개월 내 결정해서 알려주고 매수 결정 통보했으면 2년 내 매수해야 된다. 그때 매수 가격 절차는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따릅니다. 매수 때 원칙 현금, 예외 채권, 누구만? 지자체만. 언제 줍니까? 기업,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이게 이제 의사에 반해가지고 원할 때니까 그럼 의사에 맞춰서 준다는 얘기인데 니은이 부재부동산 토지로서 매수대금 3천만 원 초과 금액, 비업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3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싫어해도 준다는 얘기니까 의사에 반해서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요. 싫어해도 줄 수가 있다. 의사에 반해서 줄 수 있다고. 근데 주의할 것은 올해 시험도 간평은 2천 나왔어. 2천이 아니고 3천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 카페 가게 되면 간평 문제 있어 가서 풀어봐요. 7월달 보면 문제 있으니까 쉽습니다. 3번 채권의 사행기한은 10년 이내에서 조례 이자를 언제나 누가 정한다? 이발 이러고 암기한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건 암기하지 말고 상식으로 모든 채권의 이자는 100% 누가?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가. 누가 발행했어? 지자체가 발행했으니까 누가 정한다고? 지자체 조례. 채권 발행 절차 등에 대해서 이 법이 규정이 없으면 지방재정법을 따릅니다.
사건보호 해가지고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매수를 통지하고 2년이 지나도 매수 안 되면 허가받아서 3층의 단독, 3층의 1종근세, 3층의 2종근세 그리고 공작물 할 수 있는데 3층 이하의 2종근세 중에서 4가지는 제외. 뭐라고요? 양주 대표 뭐라고? 노래 안 난다. 잘 들었습니까? 노래, 안, 단, 다. 노래가 뭐래요? 노래는 자, 안 마셨어. 단란주죠. 다중, 생활, 시설, 노래, 안, 단다. 어쨌거나 남겨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옆에 흘러갑니다. 20년이 지나 설치가 안 되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씨로. 이 제도는 시험 문제 매년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요. 쫙 끼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8번입니다. 8번. 지구단위. 지구단위도 100%입니다. 하나 나오냐, 둘 나오냐. 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지로 변경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주거개발진흥을 산업유통개발지로 변경할 수 있다. 1초여야 돼, 1초에. 좌우입니까? 상하입니까? 좌우에 상하요? 좌우. 좌우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있다. 있다. 끝. 1번이 답이죠. 2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 수입 대상지 전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한 것이며 도시 기본계획 결정 말이 안 되죠.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 수입 대상지의 일부 토지 이용을 합리에 위한 것이며 좋아요. 도시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관리계 결정이고 3번 도시개발계획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경과되면 이를 지구단위 계획 지정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정택 10년이지 개택 10년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계획 10년이 아니고 정비계획 택지개발 10년 틀렸고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 안도 되고 밖도 되고 5번 지구단위 계획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 결정고시 2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2년이 아니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 대의한다. 지구단위도 한 문제 100%입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할 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유학지 44페이지 보면 지구단위인데 평소에 그 지구단위 그러면 머릿속에서 3단계가 쫙 펼쳐야 돼요. 자, 여기 개발은 첫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두 번째 개발한 게 지구단위 계획 만들고 이 계획에 맞추면 건축과 관련된 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령 지구단위 계획령은 누가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5번 결정 누구? 국장, 시도, 시장원수. 국장, 시도, 시장원수가 도시관리 결정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하여야 한다. 의무적. 그다음에 도시지역 밖에서 이러겠죠.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서 임의적 그러면 임의적 그러면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첫 번째 용도지구 경미, 도시계획, 고치, 방방 등 전부 일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 대주소 뭐요? 개발이 예정된 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무적 그러면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첫 번째 정택 10년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완료되고 10년 경과된 지역은 지정해야 된다. 시공 30 시가조정교 공원 해제는 면적이 30만 이상 지정해야 된다. 녹지가 주상공 변경 30 녹지가 주거지역 녹지가 상업지역 녹지가 홍업지역 변경 면적이 30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한다. 암기하시고 도시지역 밖에서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첫 번째 면적이 50 이상의 계획관리고 대리인이 정하는 조건 대리인이 정하는 조건 하나 둘 셋 넷 하나 나머지는 생산관리 보존관리일 거 둘 면적이 맞을 거 쉽게 가야 돼요. 아파트 연립 건설에 포함되어 있으면 30만 안 돼 있으면 3만 그렇게 해도 충분히 그렇게 해도 세 번째 도로 상하수 기반 설치 공개 가능할 거 네 번째 환경경관 미관해치 말고 문화재 훼손은 없을 거 첫 번째,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이고 대리인이 정하는 조건 대리인이 정하는 조건 뭘 맞아야 된다? 면적 맞는다. 아파트 연립 포함 30만 미포함 3만 도로 상하수 기반 설치 공급 가능할 거 환경경관 미관하지 말고 문화재 훼손은 없을 거 그러면서 개발진흥지구가 어디에 위치하냐 심업 딱 하고 뭐라고 주, 호, 특, 개, 산, 호, 개, 생, 농, 관, 외
암기 안 되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주, 복, 특계. 주거 복합 특정이 계획을 일치할 것. 산복, 산유통복합이 개, 생, 농.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에 있을 것. 관외, 관광형은 도시적 외에 있을 것. 세 번째,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용도 지구 규제를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만드는데,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는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 반드시 포함한다 두 개. 뭐가 있고? 기발지 배치, 기발지 규모, 건축물 용도장, 건폐율, 용도를 높여 최고한도, 최저한도. 나머지 한번 씩 읽어보고 구체적, 세부적이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완화된 게 몇 개? 10개. 안 되는 게 몇 개? 3개. 하나, 대지 분할장. 둘, 대지농지. 셋, 건축선에 의한 건축장. 그렇게 알아놓고 이 구역 지정하고 계획 만드는데 몇 년도요? 3년. 3년 내 계획 수립 안 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구역은 해야 된다. 도시적 안쪽은 못하지만 밖쪽에서 도시적 밖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 건폐율 얼마나 하고 150, 용적률 200. 거기까지는 좀 잡아놓은 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8번에 1번인데 문제 8번에 1번이 답이 되는 것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용도 지역은 용도 지역이 먼저 지역 지구인데 지구 단위로 지역 지구를 뛰어 넘어가야 돼. 어떻게 넘어가는가? 지구 단위로. 지역은 첫 번째 뭐라고요? 도시적. 도시적은 다시 주상공로. 그리고 두 번째 관리적은 개생보. 세 번째가 농림, 네 번째가 자연환경. 이게 뭐라고요? 법률입니다. 법률. 주상공로 대령에서 1, 2, 3 준주거. 중심, 유통, 일반 걸림. 정, 일반 중거, 포생자. 이런 뭐라고요? 대령. 쫙 해서 여기까지 뭐고? 법률. 이거는 뭐고? 대령. 지구 단위로 상하 관계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구 단위로는 상하를 바꿀 수가 없는데 좌우는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상하냐 좌우냐. 법률은 무조건 도관농자, 주상공로, 개생부는 무조건 밑으로 쓰고 대령은 옆으로 써가지고 옆으로 변경은 할 수가 있지만 밑으로 변경은 안 된다. 이 연습을 해야 되고 용도지구는 평소에 도 용도지구. 자, 경, 미, 포, 시, 개, 고치, 방방, 특. 법률이요, 법률. 자, 옆에 대령입니다. 대령. 경글 뭐라고요? 자, 수, 시, 중력일, 역중생, 학공, 항공, 추상, 반복, 특. 고, 저, 자, 집, 시, 자 해가지고 지구 단위로 뭐가 안 돼요? 상하가 안 돼요. 뭐가 돼요? 좌우가 돼요. 이걸로 풀어야죠. 그럼 얘가 지금 이거죠? 주, 산, 관, 폭, 특이니까 1번이 뭐였습니까? 뭐가? 주거개발이 산업 유통으로 이 안에서 이러고 움직이니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하냐 좌우냐 이것만 알면 1번 지문을 1분 만에 푼다. 1분 만에. 1분이 아니고 1초 만에. 상한가 좌우인가 해야 돼요. 이렇게 지구 단위 가지고 용도 지역을 상하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안 되니까 이거를 깨는 게 뭐예요? 입지기제. 입지기는 주상공을 통째로 무시하고 갈 수가 있는 입지기제.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었고 9번입니다. 9번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만 바르게 나는 것은 아싸 덤벼야 돼요? 패스해야 돼요? 아싸 붙어야 돼요? 붙어가지고 장렬히 산화해야 돼요? 아니면 패스해야 돼요? 붙어야지 이것은. 어른 것만 몇 개 그러면 패스 덤비면 안 돼요? 여기서 어른 것만 몇 개가 아니고 어른 것만 바르게.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1번 녹지 않아서 건축물을 울타리 밖으로 돌려 물건 한 달에서 쌓는 거. 그냥 물건들 한 달에서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될 행위만 기억은 꼭 있어야 되네. 그러면 3, 4, 5네. 잘 봐요. 3, 4, 5입니다. 니은 보면은 바보 돼요. 바보. 3, 4, 5에 니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바로 디귿.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서 허가를 받은 토지분할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리얼. 그러니까 디귿이 없어졌죠. 5번 탈락. 리얼 토지 형질 변경 목적은 토스채지 받아야 안 받아요?
반대하죠. 그럼 끝났지. 그러면 답은 4번이지. 미음 봅시다. 건축법에는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냐는 건축물 건축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답은 4번. 개발행위 허가에서 첫 번째 문제가 허가 대상인 것 아닌 것 잘 나오니까 그는 여러분이 반복 한번 하시고. 자, 10번입니다. 문제 10번. 기반시설 부담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기반시설 부담격 옳은 것은 1번 시장은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에서 기반시설 부담격 지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 부담격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행위자니 완화 해제 개발인 건수 20 이상 인구 증가 20 이상 완화 해제 20 이상 끝맺이 뭐예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1번 땡 틀렸어요. 2번 기반시설 설치병이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가대상 토지 비슷한 토지라는 납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현금에는 신용카드 들어갑니까? 현금에는 신용카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때 한번 써준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가서 카드 끊고 와도 되냐고 그런 얘기 안 해줬나요? 한번 봐봐요. 해줬나요? 요약집에 써져 있으면 해준 거고 안 써있으면 안 해준 거고 몇 페이지인가 그러면 55페이지 55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니은 55페이지 저 밑에 좀 동그라미 4번에 니은 없나요? 네? 있어요? 없어요? 네, 카드 인정합니다. 카드도 인정돼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인정해줘요. 법 조문에 들어왔으니까 현금 거기에다 카드가 안 나오면 무슨 카드 X 그러지 말고 카드도 됩니다. 신용카드 인정된다. 그러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어쨌거나 2번은 자 10번에 2번은 오른편이고 3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계획 지정고시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에 수립하지 않으면 기1 합니다. 기2 합니다. 기3 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기1 합니다. 언제요? 다음 날. 기1 기반시설 1년 그리고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계획 지정고시하고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 설치에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 그래야죠. 3년까지 갈 수가 없죠. 기1입니다. 기1. 4번 지구단위 계획 지정에 대한 결정고시가 있으면 기반시설 부담계획 지정고시 된 걸 본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는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걸로 본다. 그 말은 있어도 지구단위 계획 지정한다고 기반시설 부담계획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5번 부가권자는 납부자가 건축허받고 언제까지 낸대요? 언제까지 부과합니까? 2달. 왜 2달입니까? 30, 15, 15. 왜 2달이요? 30, 15, 15. 그것 때문에 2달이죠. 2달. 2달 내 부과하고 그러면 납부문제를 언제까지 낸다?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낸다. 요약집 그 부분 한번 보고 갑시다. 요약집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빨리 한번 보고 가요. 기반시설 부담금. 첫 번째 기반시설 부담금 개발밀도 관리기업 외의 지역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기업 외에다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기업 기반시설 부담금 중복 안 된다 이 뜻이고 기반시설 부담금 지정은 지정하여한다가 있고 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하여한다 잡아 하여한다. 지정권자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지 시장우수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지 시장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기반 부담금 지정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간단해. 행위자니 완화해제, 인구 증가 20 이상, 개발의 건수가 20 이상, 완화해제 20 이상. 그 말이 붙어 있으면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 기준을 국장 인정하는데 최소 면적 얼마 이상? 10만 이상 암기해야 되고 지정 절차 좀 신경 써야 돼요. 심의합니까? 고시합니까? 상식 물을 필요가 없어요. 심의, 고시는 상식인데 뭘 잡아야 돼요? 주민의 의견 정치. 주민의 의견 정치가 먼저요? 심의가 먼저요? 언제나 심의가 나중이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 정치가 있다. 그것만 딱 잡으면 된다고. 의견 정치. 의견 정치하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설치 계획 수립인데 기반 설치 계획은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 군수가 자기가 구역 지정하고 자기가 설치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합니다. 수립 절차도 똑같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하고 수립해서 고시하고 수립의 의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에서 설치 계획은 수립된 걸로 본다요. 구역 해제는 기원합니다. 기반에서 1년이니까 기원합니다. 언제? 다음 날. 공법상 해제 시료는 100% 다음 날이요. 기반에서 구역 지정하고 1년 내 계획 수립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 날 해제고. 자, 비용 부과에 관한 사항인데 1번 부과 대상 함정 4개 잘 잡아요. 숫자는 무슨 행위할 때 그러면 200초가는 뭐 할 때? 신축이나 증축인데 첫 번째 200초가 200 계산할 때 기존 면적 포함 제외 포함 뭐 할 때? 신축 증축할 때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면적 초과만 부과 대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납부의무자에 관한 사항. 납부의무자는 누가 내느냐 상식으로 건물주인 땅 주인이 아니고 건물주인 건축 행위를 하는 자가 냅니다. 건축하는 자가 냅니다. 예정통지인데 여기 지금 4번의 기억받아요. 4번의 기억. 납부의무자가 국가재정부터 허가받고 2달 내 부과한다. 왜 2달 내 부과하냐? 2달 내. 그러면은 3번의 예정통지 봐야 돼요. 30, 15, 15가 있으니까 2달이다. 허가권자가 허가하고 30일 내에 얼마 된다. 예정통지하면 예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내 심사 청구하고 심사 청구 받으면 15일 내 결과 통보하고 그래서 30, 15, 15 되니까 60일 60일이니까 2달이 되니까 허가하고 2달 내 부과하면 돈 언제까지 낸다?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낸다. 돈 내야 중고금세 준다 이 얘기입니다. 사용승인 신청 내는데 뭐를 내냐 그러면 현금 납부 원칙인데 현금에는 뭘 인정한다? 예, 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인정해 줍니다. 카드 인정하고 원칙은 현금 납부, 카드 납부요. 부가 대상 토지나 유사 토지라는 납부, 물납 인정됩니다. 물납 인정되는데 물납에 보면은 기반에서 설치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고 그리고 연기가 있고 분할 납부 있는데 연기, 분할 나누면 둘이죠. 분할 나누면 둘, 분할이 2년, 연기는 1년 그랬고 그 밑에 5번 나머지 내용들은 상식으로 알아서 해야 돼요. 자, 문제 11번입니다. 11번. 토지거래 허가관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기준 면적을 발행한 것은 국장시도가 별도 정하지 아니했다. 파르게 나인한 거. 주거지역 얼마요?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 660. 녹지 100. 기타 90. 밖으로 나가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반드시 함겨야 돼.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기타 90. 도시도 밖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전부 다 이하죠. 이하. 그 면적이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면 10%에서 300% 벌면서 따로 정할 수도 있다. 그 숫자는 암기지 이해가 아닙니다. 12번입니다. 허가제도 옳은 것은 1번 국장이 허가구역 지정을 할 때 중도의 심의 전에 시도 의견 드려야 된다. 허가구역을 국장이 지정합니다. 중도의 심의 거칩니까? 거쳐야죠. 심의 거쳐야죠. 심의 거치기 전에 시도 의견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네, 재지정할 때만 의견 듣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X. 2번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국장 또는 시도의사가 허가구역 지정을 권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 발생. 효력 발생은 권고 5일 후. 이번 간평시험에서 7일 후 나왔어. 7일 후. 7일이 아니고 5일 후. 3번 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을 때는 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고 신청 허가증 교부 불허가증 서면 통지 며칠 내? 네, 기간 없어요. 처리 기간 내 허가 불허가 허가 있으면 허가증 교부 불허가 있으면 불허가 처분서 통지. 3번입니다.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처분받고 언제까지 누구한테 이의신청? 한 달 내 시군구 이의신청입니다. 5번 토지를 허가받는 자는 대리인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걸 제외하고는 10년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아이고 너무 기네. 10년이 아니고 5년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는 것들 일정 기간이 농업 2년 대토 자기의 거주형 복지시설 편의시설
지금 몇 년짜리 있어요? 2년짜리 있고 몇 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3년짜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년짜리 뭐고 자기의 농업 그리고 대터, 거주형, 복지시설, 편의시설. 4년짜리 뭐가 4년짜리는 사업시행,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 지역지구 구역에 맞는 사업시행, 구역 지정 당시부터 하고 있던 사업시행. 5년짜리 뭐가 있다고? 5년짜리 현기, 현상보증과 기타는 5년이다. 기타는 뭐가 있다고? 주택 임대사업. 나머지 거 싹 몇 년 됐다고? 2년 됐다고. 이제 3년짜리는 없다고.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고 토지거래 허가지 한번 보고 갑시다. 57페이지. 요약집 57페이지 허가지 처음부터까지 빨리 한번 쫙 보고 갑시다. 2번 허가구역 지정부터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허가구역은 국장과 시도가 지정합니다. 국장과 시도 지정합니다. 자, 1번 지가 동향조사 해가지고 국장 시도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 토지정책 중에 자료 수집하기위해서 지가 동향, 토지거래 상황 조사해야 한다. 국계법은 지가 동향도 있고 토지거래 상황 조사가 있다. 국토계획법은 지가 동향 조사도 있고 토지거래 상황 조사도 있다. 그런 조사 있다라는 걸 놓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지정 요건인데 지정권자가 국장시도요. 국장시도는 투기적인 거래가 생겨하든가 시가가 급등하든가 그럴 우려가 있는 다음 지역에다가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2번 말고 중요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1번 광역도시계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점. 2번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점. 완화를 강화로 바뀌는 금 조심하면 되고 세 번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됐거나 있는 점. 네 번째 국장 시도가 특히 투기 우려가 인정하든가 관계부처 장이 요청하는 지역입니다. 2번만 주의하면 되고 허가구역은 5년 이내에서 정합니다. 기간 내 지정사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해제 축소는 끝맺음이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시도 시군구청이 해제 축소 요청했을 때 요청이 이유 있다 인정하면 해제 축소 끝맺음은 하여야 한다. 기간이 끝나도 지정사유가 존속하면 얼마든지 재지정할 수가 있다고. 넘기면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나 해제 절차, 변경 절차 똑같습니다. 국장과 시도가 지가 동향조사하고 의견 정치는 밑에 잘 봐요. 지정할 때는 없는데 재지정할 때는 있습니다. 재지정할 때. 국장이 재지정할 때는 누구? 시도, 시군구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재지정. 시도가 재지정할 때는 시군구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재지정. 재지정할 때 뭐 의견 정치 있고 심입니다. 국장은 중도위, 시도는 지도위. 해제 축소할 때도 똑같이 심의는 해야 됩니다. 지정권고, 지정권자는 자 암기하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으면 누가 들어가고? 국장. 같은 시군간에 있으면 누구? 도지사, 시도지사. 그건 암기해야 돼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다 국장. 같은 시군간에 있으면 시도지사. 공고 내용은 뭘 공고하냐? 첫 번째 대상지역의 범위, 두 번째 기간이죠. 기간 몇 년, 그리고 허가를 안 받는 면적. 거기에 딱지 준 거 있어요? 없어요? 뭐 붙여놓은 거 없습니까? 그 공고 내용이 약간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 쉬는 시간에 해서 만들어줄 테니까 붙이세요. 뭐가 들어갔는가 하면 지형도가 들어가요. 지형도가 그 부분 다시 할 테니까 붙이세요. 3번 효력 발생에서 효력 발생은 공고 5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식은 공고 5일 후부터 효력 발생하고 통지 국장은 허가구역 지정했으면 누구한테? 시도한테. 시도는 시군구한테. 시군구는 등기소장 순서가 나와요. 시도가 지정했으면 국장하고 시군구 보내고 시군구는 누구한테? 등기소장한테. 마지막으로 시군구 증장이 다시 한번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합니다. 해제 축소는 포인트가 끝맞입니다. 해제 축소는 끝에 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시군구 암기하시고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대가를 바꾸니까 유상, 이전 설정하는 계약. 물론 계약에는 이약도 포함한다. 허가구역 안, 그러니까 인정 그 말 하지 말고 토지, 그러니까 건물 그렇게 하지 말고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이고 유상이니까 무상 나오지 말고 그런 부분만 주의하면 되고 허가 기준면 아까 했듯이 암기하고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00씩, 녹지 100, 기타 90 밖으로 나가면 농지 500, 임야청 기타 250 이하 허가 안 받는 거예요. 초가 받는 거예요.
지정권자인 장관 시도에서는 그 지역의 거래 실태를 봐가지고 이 면적이 안 맞으면 10%에서 300% 범위를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해 공고하면 그게 허가 안 받는 기준 면적. 기준 면적 산정 방법에서 2번에 1번 잡아요. 분할. 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 초과하는 토지가 구역 지정을 분할해서 거래하면 최초는 초과다. 최초는 허가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허가 기준은 딱히 설명해 줄 게 없고 넘겨보게 되면 실수요자에서 함정 쓰는 것은 1, 3, 7 세 개입니다. 1번의 함정이 뭐냐? 자기의 거주 종지. 3번의 함정이 뭐냐? 그러면 3번의 함정은 농지대토입니다. 농지대토. 농지대토 수용되고 협의한다고 몇 년 내? 3년 내. 주소지 몇 킬로 이내? 80킬로 이내. 함정은 가격입니다. 가격은 새로 취득한 토지가격은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가격 이하다. 그것만 잡고 7번의 함정은 농지외대토입니다. 농지외대토 그것도 가격입니다. 농지외대토도 몇 년 내 한다? 3년 내. 그 허가부에서 가격 새로 취득한 토지가격은 그냥 정정토지가격 이하. 그러고 허가 절차에서는 단독이요 공동이요? 공동입니다. 공동이고 허가 신청에 뭐 쓰는가 중요하지 않고 허가 과정 처리에서는 니은 잡아야 돼. 니은이 중요하니까 처리 기간 내 허가, 불허가, 선매. 허가 있으면 허가증, 불허가 처분서의 통지, 선매 협의서 통지. 없으면 처리 기간 만료 다음 날 허가로 보고 지체 없이 허가증 교부해야 한다고. 그 다음에 2번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 체결하면 일단은 무효고 2년 30% 처벌받아요. 허가를 안 받고 계약 체결했다. 일단은 무효다. 2년 30% 처벌인데 판례는 자 다음과 같으면 확정적 무효 두 가지죠.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 목적의 계약이다. 확정적 무효. 양 당사자가 허가 신청 않겠다는 의사표시 명백했으면 확정적 무효. 그것 뺀 나머지는 유동적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나중에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나중에 허가 신청해서 불허가 나오면 비로소 무효라고 확정됐다고. 맨 밑에 3번 허가받은 자 토지 이용 의무 5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인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넘겨보면 농업, 축산업, 임업 몇 년이고 2년, 대토 2년, 자기의 거주역 2년, 허가구역 거주한 주민의 복지시설 편의시설 거기까지 2년, 3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일정한 사업시행이죠.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 용도 지역구역에 맞는 사업시행, 구역 지정 당시부터 하고 있던 사업시행 그것들은 그대로 4년, 현상보존과 기타는 그대로 5년, 3년째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의미 없고 3번 포상금지 의미 없고 이행강적입니다. 자 5년의 범위는 그 기간 동안 써야 되는데 시군구 확인한 결과 그 기간 동안 안 쓴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라고 명하고 상당한 기간은 3개월이요. 그 기간 동안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정 부과하는데 이행강정은 토지 취득가격 100분의 10 범위내 대리인정이면 취득가격은 실거래가 확인 안 되면 가장 최근에 취득 당시 최근에 발표된 공시가를 한다. 100분의 10 범위내 대리인이 정하는 금액 그러면 영, 인, 기, 방, 5, 7, 7, 10 용도 변경, 임대, 기타, 방치, 영, 인, 기, 방, 5, 7, 7, 10 암기해야 되고 토지 소유자 권리보호 해가지고 자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한 달 내 시군구 이신청 받은 시군구는 시군구 도중에 심의거쳐 결과 통보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한 달 내 시군구 매수 청구 받은 시군구는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자 지정해서 예산의 범위는 공시지가 기준 매수 청구가 뭐라고요? 공시가 기준 선매는요 감정가 기준 매수 청구는 공시가 선매는 감정가 누가 생각나요? 미경이가 생각나요? 메시가 생각나요? 메시 선정 됐어요. 메시 선정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선매는 감정가 메시 선정 생각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를 허가지 특례해가지고 계약 당사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면 기관장인 허가권자에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또 국유재사이면 뭐하라고요? 통보, 샀다 받아 통보하면 허가에 가려면 협의한 걸로 본다. 그리고 수용하고 경매는 허가제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잠시 쉬고 13번부터 합시다.